이번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부터 초강력 태풍이라는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들과 비교를 하기도 했고요. 태풍 흰남노가 대만과 일본 등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지난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요. 초강력 태풍 흰남노에 대한 궁금증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의 하경자 교수 오늘도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뭐 별 피해는 없으셨나요? 너무 많이 흔들려서 예. 창문이 흔들려서 잠을 못 잤어요. 예, 다들 예.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네네네. 그 부산이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게 이제 거제로 상륙을 하면서 굉장히 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태풍이 영향권에 든다. 요게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권을 정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예.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통 이제 강풍 지역이라고 그래서 15m 초속을 이제 가지는 강풍이 나타나는 지역? 예. 그게 이제 좀 더 넓고요. 조금 예. 더 이제 좁은 영역의 영향 지역은 폭풍 지역이라 그래서 초속 25m까지 되는 지역. 예. 그러니까 강풍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m 이상 초속으로 그러면 네네. 강풍 지역 그래가지고 영향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군요. 네네네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15m 초속에 나는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예.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교수님한테 이 태풍이라든지 날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늘 태풍의 반경 내서 태풍의 오른쪽이 더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아닙니까? 네네네. 왜 그런 거지? 네, 태풍은 이제 우리가 그 시계 도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 외에도 주변의 대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른쪽이 대기의 바람이 부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서 오른쪽은 더 이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순환하고 같은 방향입니다. 오른쪽이. 예, 그러니까 예. 더 강해지고 또 왼쪽은 이제 조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좀 약하고 예, 그래서 예. 보통 우리나라 부근에 왔을 때는 오른쪽이 확실하게 더 강풍 지역입니다. 네. 예. 방향이 같아서 그 태풍 흰남노가 매우 이례적으로 북위 30도선을 넘으면서 더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풍이 보통 이제 북위 30도선을 넘으면서 발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이제 북위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육지랑 부딪힌다든지 또는 이제 해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네네. 이제 태풍을 이 영향을 주는 태풍의 이제 강도를 결정하는 인자 중에서 해수 온도가 있는데요. 네네. 그 해수 수온의 그 크기가 이번에도 그 계속 28도 뭐 29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온이 낮아지면 같이 낮아져야 되는데 수온이 네. 계속 높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세력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태풍 흰남노 때문에 이제 전국이 영향권에 들었다 아닙니까? 요런 경우가 잘 없습니까? 그 태풍의 그 강도 중심 기압이 이제 굉장히 낮았고요. 네네. 945 헥토파스칼까지 이제 계속 해상에서는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육상에 도달할 때는 950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굉장히 낮은 헥토파스칼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예, 예. 되고 또 이 범위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이즈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통 그 영향권이 우리나라의 영향권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그런 큰 사이즈의 태풍에 대해서는 거의 영향권에 든다고 볼 수 있었죠. 왜냐하면 바람이 거의 15m 초속을 가지는 지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네. 그 저는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사실 상륙이다 뭐 이러면은 부산이 제일 피해가 클 것이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비의 양을 보면은 그 수도권 북부 쪽 그러니까 서울 비롯해서 뭐 100mm 이상 많이 왔고 또 바람 피해도
포항이나 경주 그리고 뭐 거제, 통영 이런 쪽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좀 덜했던 무난하게 지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거기에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서울을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는 찬 공기가 계속 내려와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전선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수증기와 따뜻한 공기가 그쪽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예, 크다 예. 보니까 그쪽 중부까지 수증기를 갖다 줬기 때문에 더운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나서 대기 불안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비가 그쪽까지 가서 내리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었고요. 예예. 이제 부산을 지날 때 부산은 이제 바람이 이제 엄청 불었는 거는 맞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맞아요. 이제 바람이 강풍이 엄청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울산과 포항까지 가면서 동해안에서 수증기를 계속 같이 보내면서 그쪽에 또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람 자체와 그 비의 피해가 아마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피해 상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지난 매미 때 우리가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태풍의 구조상, 속도상 또 그런 구조를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흰남노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주 컸는데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딱 그 지역에 상륙했다고 피해가 더 크고 이런 건 아닌 거네. 상륙을 할 때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눈이 형성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눈 지역이 보통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만들어지면 눈이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50km에서 70km 정도가 되는데요. 예예. 그쪽은 오히려 피해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눈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나선형 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벽이라고 하는데 예예. 그 눈벽이 사실은 가장 강풍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벽이 어디 있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우리 그 가구도 이런 데를 지나가게 되면 그쪽은 오히려 조용하고 또 부산도 이 동부 지역이나 이 울산 쪽이 더 강한 이런 피해를 준 것도 그 눈벽의 위치가 예예. 보통 한 중심에 또 100km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그 부분에 놓여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눈 지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네. 갔기 때문에 눈 그런 지역을 얘기를 피하면 되는데 눈이 이제 눈 지역에 나선형 이제 그 강수대가 있고요. 네네. 또 조금 지나면 또 조금 없는 지역이 있고 또 강한 지역이 있고 이렇게 나선형의 띠가 몇 개가 생깁니다. 아 그렇죠. 그 나선형 띠에 그 강수 지역이냐 조금 덜 강수 지역이냐 예예. 거기 어디 놓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어떤 데는 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는데 같은 지역인데도 그죠? 부산인데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되네요. 네네네. 그 만조 시각이 4시 31분. 그러니까 굉장히 거세게 바람이 부는 시간하고 만조 시간하고 뭐 겹친다 해가지고 네네. 아마 파도가 뭐 한 5m에서 뭐 네. 7m, 10m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 마린시티입니다. 예, 그죠? 근데 네 좀 맞습니다. 예, 지금 음. 그 도로 위로 월파가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뭐 도로가 조금 지저분해진 거 빼놓고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그 만조 시간이랑 거의 겹친 거는 맞습니다. 예. 5시, 4시 31분이니까 5시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네. 다행히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구조물들을 설치하고 했던 게 저는 그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피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어떤 아주 국지적인 지역에서는 큰 파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많이 사는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해변가의 밀집 지역 네네. 이런 데는 피해 갔다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아니 이제 지난번에 서울 경기 지역에 큰 비 내렸을 때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침수 사고가 났다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또 큰 비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해보면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강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또는 이제 강한 비가 만들어지고 지난번에 서울에 이제 140mm라는 것이 이제 시간당 강수인데 예. 이 시간당 강수는 보통 우리 강우 강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우 강도가 140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강수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전에 저희가 이제 배수 시설을 만들 때는 80mm per hour, 그러니까 시간당 80mm의 비에 대해서 만들어진 시설들인데 네네. 지금 그 이제 100이라든지 120, 뭐 심지어 140 이렇게 비가 폭우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금 시설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어떤 시설 개선이나 어떤 그 구조적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태풍도 강풍, 그러니까 횟수는 줄어들지만 더 강한 바람을 가진 또는 강한 비를 가진 태풍의 수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네.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기가 수증기를 많이 함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증기가 대기 불안정으로 상승이 되어서 떨어질 결국 그 비가 결국 밑에서 있던 수증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더 강수의 강우 강도가 예. 강해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예. 모든 모형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당연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의 사회적 시설을 거기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조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기후 적응 기술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서울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도 예전에 그 부산역 부근에 그런 피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아마도 조절을 그런 그 사회적 기반 시설을 네. 어떤 그 더 개선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빗물 저장소를 넓게 네네. 그 빗물 저장소라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시설이 네. 있습니다. 배수 펌프장도 네. 뭐 늘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말씀 중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죠? 그럼 네. 그것도 다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 태풍은 사실은 적도상에서 언제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적도에 조금 더 동쪽에서 이제 태평양의 동쪽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더 긴 여정을 가지고 옵니다. 네. 긴 여정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빠르게 지납니다. 또 빠르게 지나야 또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긴 여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적도에서 형성되는 것이 지금 11호였지만 네. 보통 한 뭐 15개, 20개 심지어 어떤 해에는 30개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이런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데요. 예. 그 개수가 일반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미래의 어떤 태풍의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들은 상당히 여러 연구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연구들이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태평양의 경우에 태풍의 개수는 줄어들고 강도는 강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강한 태풍을 에 대한 준비, 기후 적응 준비도 아마 대도시들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네네. 일단 사상자를 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큰 태풍이 온다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당장에 취할 수 있는 안전 조치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반 시설 확충도 하고 여러모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6월에서 보통 10월까지 태풍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나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우리가 한숨만 돌릴 게 아니라 준비를 더 철저히 네. 해야 된다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였습니다. 아, 오늘은 어쨌든 태풍은 조금 물러가